가정용 로봇 청소기를 닮은 로봇이 일사불란하게 부품을 나릅니다. 최대 5톤까지 들어올리는 로봇은 완성전인 차량을 공정에 맞게 운반합니다. 미래 공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본격 가동을 시작한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HM기익스입니다. 자, 이곳은 자동차 공장이지만 컨베이어 벨트가 없습니다. 대신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된 로봇들이 차체를 운반하고 조립도 돕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싱가포르 주롱 혁신지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지 정부와 대학의 협력, 무엇보다 다양한 인종과 브랜드가 진출해 있는 싱가포르에서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운반용 AMR, 로봇계 스팟을 비롯한 200여 대의 로봇이 새로운 셀 생산 방식을 지원합니다. 셀 방식은 다품종 생산을 가능케 합니다. 즉 아반떼와 제네시스를 한 라인에서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What we have different is a flexible cells as well, allowing us to build different models of different cycle times in the same line. Meaning the model with a higher cycle time will not hold up the model with a lower cycle time. 기존 공장의 자동화율이 5%인 것에 비해 혁신센터의 자동화율은 물류는 65%, 조립은 46%에 달합니다. 생산 공정을 테스트하는 3차원 가상 공장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방식도 적용됐습니다. 자율 생산까지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공장들은 공정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최적화시키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여기 싱가포르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공장 전반의 전체 프로세스를 지능화하고 아이오닉 5를 비롯해 미국에 수출하는 자율주행 로봇택시가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혁신센터의 연간 생산 능력은 3만 대 수준으로 이곳에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각종 신기술을 먼저 검증한 뒤 대량 양산이 이루어지는 울산과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에 적용한다는 목표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현대위아가 국내 최초로 만든 주차 로봇입니다. 철판처럼 생긴 로봇 2대가 알아서 움직이더니 차를 들어 올려 옮깁니다. 현재 미국과 싱가포르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서 공정별로 차를 옮기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전륜과 후륜에 스스로 위치를 찾아서 바퀴를 들게 되는 방식입니다. 차량 전후 좌우로 로봇이 진입 가능해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현대위아 측은 조만간 백화점이나 마트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실생활 곳곳에서 로봇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국산화입니다. 삼성전자가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서빙 로봇을 출시했습니다. 중국산이 70%인 국내 서빙 로봇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요소 부품과 기술 내재하는 데 힘을 썼고요. 타사 대비 높은 위치 정밀도와 안정적인 주행을 이루었고요. 중국산 로봇과 비딩할 수 있을 만큼의 가격 경쟁력도 갖추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를 국산화한 SBB테크는 감속기 성능 예측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제품 생산 주기를 줄여 선진국을 따라잡겠다는 계획입니다. BEP는 내년도 한 3분기 정도에 지금 저희들이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감속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전시를 계기로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로봇이 미래 유망 기술로 꼽히면서 일찌감치 배우려는 학생도 늘었습니다. 한국 로봇 산업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진검승부를 펼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내 7개 도크에서는 6주마다 한 척씩 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로 몇 년치 일감이 쌓였지만 인력 부족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 했지만 이들 역시 고난도, 고위험 직군을 기피하긴 마찬가지. 한화오션은 협동 로봇의 손을 빌려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백 대를 현장에 투입해 작업자의 피로도가 높은 돌림, 수직, 수평 용접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화오션이 자체 개발한 로봇의 무게는 10kg대로 경쟁사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한화오션에 따르면 로봇 투입 이후 작업 시간은 5배 가까이 빨라져 생산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2027년까지 용접을 완전 무인화해 현재 10% 중반인 자동화율을 70%까지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공항 관제탑 개념의 디지털 생산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생산센터에서는 약 490만 제곱미터, 여의도 1.5배 면적의 조선소와 선박들을 실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신 ICT 기술들을 접목하여 전 조직이 데이터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하나오션은 앞으로 스마트 야드 구축을 위해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6천억 원을 출자하기로 한 친환경 선박 또한 하나오션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입니다. 하나오션은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에 따라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같이 탄소 배출이 없는 연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떼어서는 이러한 규제들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연료로 대체 연료로 전환이 되어야지 국제사회가 원하는 규격을 맞는 선박들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무탄소 선박 시대를 열어 2040년 매출 30조 원, 영업이익 5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인파를 피해 이리저리 움직이고 횡단보도에선 멈춰서기도 합니다. 이내 한 건물 앞에 도착하자 주문자에게 커피를 전달합니다. 국내 한 로봇 스타트업이 만든 자율주행 배달 로봇, 개미입니다. AI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인지하고 움직이는 개미는 탑재된 로봇팔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거나 문에 노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배달 로봇이 올해부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전망입니다. 법 때문에 사실 데이터 모으기도 쉽지가 않았었죠. 도로로 나가서 로봇 혼자 주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은 사실 2024년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도로교통법, 지능형 로봇법 등 관련 법들이 개정되면서 실외이동 로봇은 보행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간 로봇은 사전에 지정된 규제 샌드박스 구역에서 보조인의 통제 하에서만 이동 가능했다면 이제는 인도를 오가며 홀로 배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상용화도 조금 더 앞당겨서 가시화시킬 수가 있겠죠. 올해 저희는 적어도 500대 정도는 내보내려고. 현재 시범 운행 중인 50여 대를 1000대까지 확대해 전국의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강남 일대에서 근거리 배달 중인 로봇 뉴비는 가로 세로 각각 30cm 남짓한 작은 크기지만 25kg까지 옮길 수 있습니다. 고가의 센서가 아닌 일반 카메라만으로 건물과 사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발돼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센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비싸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가격을 절감하기 위해서 카메라와 레이더 이 두 가지 센서만을 사용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도 로봇 스타트업과 손잡고 있습니다. 최근 상용 로봇의 출사표를 던진 삼성은 지난해 3월 삼성 벤처 투자를 통해 뉴빌리티에 3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클로이봇으로 서빙이나 안내 등 실내 서비스 로봇을 선점한 LG전자는 로보티즈와 협력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 개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